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1월 11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율은 24.7%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2.2%로 2위, 이재명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는 지시 위에 이뤄진 여론조사로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 압박이 도리어 윤 총장 지지율을 증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하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다중규제로 서울 집값은 급등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오히려 전세 품귀가 심화하며 전셋값이 크게 불안해진 것입니다. 특히 전세는 100% 실거주 수요이기 때문에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이 가져올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할 경우 탄탄한 재무 구조를 토대로 새로운 유통 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GS의 통합 시도는 다른 유통업체의 변화와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온 오프라인이 아닌 형태로는 확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온 오프라인은 넘나드는 사업기틀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블루스페이스, 우진산전, 메트로플러스 등 국내외 전문업체와 함께 자율주행 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5G LTE 통신망과 함께 다이내믹 정밀지도, 고정밀특위 등 자율주행에서 핵심이 되는 안전 강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들 4개 회사는 내년 3분기까지 자율주행 버스의 실증을 진행하고 스마트시티 등 연계 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조원석 전무는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국내 분야별 선도업체의 기술력을 모아 자율주행 관련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더 콘난샵과 협업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R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위치한 더 콘난샵은 300여 개 리빙 브랜드가 입점한 영국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으로 지난해 처음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제작한 가전과 가구, 주방용품 등 차별화된 디자인의 상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R과 명품 가구 조명 등 최고급 상품들이 조화롭게 연출된 특별한 공간에서 기존 TV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11일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편의사항을 강화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전면부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하이루프와 프론트 범퍼 가드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옆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디자인에 볼륨감을 더하고 승하차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가솔린 7인승과 9인승 모델을 먼저 선보입니다. 9인승 모델의 가격은 6,066만 원, 7인승은 6,271만 원입니다. KT가 지난 10일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대회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 비전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KT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고 전국 강력본부 직원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AI DX 데이에서는 B2B 분야를 중심으로 KT의 AI와 클라우드 사업 전략과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AI DX데이가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